외딴 섬의 어느 민박집에서 소름 끼치는 괴담. 검고 푸른 바다가 세차게 밀려와 바위에 몸을 부딪힌다. 빠르지는 않지만 가볍지도 않은 둔중하고 억센 힘을 증명이라도 하듯 해안가의 바위는 여기저기 파여 있었다. 그 시커먼 파도가 바위와 만나 요란스럽게 포마를 만들며 주변을 새하얗게 물들인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티가 나지 않는 이유는 짙은 안개가 온통 그득히 깔려 있기 때문이다. 마치 채색되지 않은 도화지로 가득 메워진 모습처럼 주변은 온통 하얗게 물들어 환하게 빛나고 있었으나 그 백색의 광위 안에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회백색으로 물든 풍경은 하얀색임에도 어두컴컴한 느낌을 주었다. 진짜 지금은 배가 안 뜬다니까. 오빠, 나 집에 당일치기로 다녀온다고 했단 말이야. 어떻게 자고 가? 나 아빠한테 맞아 죽어. 젊은 커플 두 쌍이 인적 없는 조그만 선착장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중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커플이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었다. 검은 머리의 커플은 조용한 편이었고 노란 머리의 커플의 싸움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뻔한 상황이었다. 남자는 자고 가자고 하고 여자는 집에 가겠다고 한다. 결국 여자가 져주거나 남자가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빠가 다 전화 돌려봤어. 오늘은 이 섬에 우리를 데려다준 배 빼고는 들어오는 배가 없대. 누구한테 전화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새벽에만 배가 들어왔다 나가고 하루 종일 배가 없다는 게 말이 돼. 사실 남자는 전화를 돌린 적이 없었다. 애초에 오늘은 돌아갈 생각이 없었고 200일이 조금 넘은 연애 기간 동안 나가지 못한 진도를 쭉 빼고 싶었던 노란 머리 남자의 욕망만이 보였다. 그의 가방 안에는 당일치기 여행과는 어울리지 않는 양주 2병과 짙고 독한 향수 그리고 콘돔이 들어있었다. 저기 일단 배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실히 알아야 하니까 시청번호 알아내서 물어보자. 검은 머리 남자가 노란 머리 커플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그의 팩이 없는 모습에 노란 머리 남자는 기가 찬 듯했다. 야, 여기까지 와서 모범생 놀이하려고. 왜 그러냐, 진짜. 검은 머리 남자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쿡 찌르며 조용히 쏘아붙이는 노란 머리 남자. 그 모습에 노란 머리 여자가 비아냥댔다. 왜 애꿎은 사람은 건드려. 돌아가고 싶다잖아. 여기서 자고 싶은 사람 오빠뿐인 거 알아. 와, 답답해 미치겠네. 진짜 배 안 뜰 거라니까. 내 말 좀 믿고 민박집 들어가서 짐 풀자, 제발. 남자는 억울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머리를 쥐어짜며 몸을 비틀었다. 검은 머리 커플은 그의 모습에 당혹스러워했지만 정작 싸우던 노란 머리 여자는 그 모습이 싫지만은 않은 듯 보였다. 드문드문 입가에 웃음이 실룩거리는 그녀의 모습이 역력했다. 집에 가겠다는 단호함을 누그러뜨리지는 않았지만 통통통 멀리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온다. 짙은 안개를 가르고 소리가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그것은 여태껏 한 사람 빼고 모두가 기다렸던 여행의 종착지였다. 바다의 짠내를 물씬 품고 예전에는 말쑥했을 법한 그 모습은 이미 빛이 바랜 한 척의 낡은 배였다. 그 배에서 새까맣게 그을린 피부에 훤칠한 남자가 로프를 들고 나와 물었다. 육지로 가실 분들이세요? 금방 나갈 거니까 빨리 타세요. 그 남자는 두 커플에게 목적지를 물으며 로프를 선착장 쇠말뚝에 칭칭 감아 배를 고정했고 노란 머리 여자는 남자에게 눈을 고정했다. 배 안 온다며. 다 물어봤다며. 솔직히 말해봐. 안 물어봤지. 들켰네. 미안. 익살스럽게 너스레를 떠는 남자에게 마저 화를 내지 못하고 그녀는 누그러졌다. 일행도 피식 웃으며 이제야 난제가 해결됐다는 생각에 농담을 주고받았다. 바로 배를 타겠다는 생각에 내려놓았던 가방을 다시 챙기고 배 주인의 출발 신호만 기다렸다. 가방은 당일치기 여행을 위해 써왔지만 무거워서 계속 내려놓았던 터였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이 가벼워진 덕에 가방마저 무게가 덜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자기야, 지금 출발하면 언제 집에 도착할까? 검은 머리 여자가 검은 머리 남자에게 남은 일정을 물었다. 남자들은 대체로 여행과 외박에 자유로웠지만 여자들은 귀가 시간이 늦으면 부담이 컸다. 특히 너무 늦은 밤에 돌아가는 것은 결코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일이었다. 검은 머리 남자는 바지춤에서 스마트폰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그 익숙한 사각형의 바디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더듬다가 가방을 내려놓고 그 안을 샅샅이 뒤졌다. 그 어디에도 스마트폰은 보이지 않았다. 아까 그 식당에 두고 왔나봐. 나 금방 다녀올게.
아냐, 같이 가자. 검은 머리 커플은 점심때까지 머물렀던 섬 안의 식당으로 황급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러든 말든 노란 머리 커플은 정박된 배 앞에서 언제 싸웠냐는 듯 애정을 과시하고 있었다. 섬은 녹색의 작은 숲과 다수의 안반이 주변을 하얗게 물들인 채 있었지만 민가는 크지 않아 식당까지 금세 도착할 수 있었다. 파란 기와지붕은 낡고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지만 미닫이 문만은 새 것처럼 번쩍거렸다. 간판도 없이 오가는 손님이 있으면 음식을 내오고 없으면 그저 쉬던 섬마을의 낡은 식당이었다. 검은 머리 남자는 식당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지만 어디에도 스마트폰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가마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부엌에서 식당 주인 할머니가 걸어 나왔다. 할머니, 혹시 여기 제 핸드폰 못 보셨어요? 주름이 자글자글한 할머니는 장작을 들고 있다가 검은 머리 남자의 질문에 고개를 들었다. 탁한 눈동자가 남자를 마주했다. 검은 머리 커플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배 주인이 로프를 풀고 있었고 노란 머리 커플은 배에 올라타 손을 흔들며 소리를 질렀다. 곧 떠나니 빨리 돌아오라는 손짓이었다. 할머니, 제 핸드폰 못 보셨어요? 방금 여기서 점심 먹고 갔거든요. 다급해진 검은 머리 남자가 재촉하자 할머니는 무심한 시선으로 배를 바라봤다. 저 배 타고 나가려고? 네. 핸드폰 찾고 얼른 나가야 하거든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걸 왜 타려고 해? 이해할 수 없는 할머니의 태도에 검은 머리 커플은 얼어붙었다. 마치 대답을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질적인 분위기였다. 남자는 할 말을 잃고 입만 벙긋거리다가 몇 번이고 삼켰다. 할머니는 그런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 집 민박도에 자고 가. 말투는 유순했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그들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다. 할머니의 하얗고 흐릿한 눈동자는 마치 시커먼 파도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아니, 저희는 가야 해요. 자고 가. 멀리서 노란 머리 커플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배는 이미 떠나고 있었다. 이제 섬에서 나가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할머니는 남자에게서 시선을 돌리더니 장작을 들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뒤에서 바들바들 떨던 검은 머리 여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남자의 옷깃을 붙들었다. 남자는 그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었다. 그러면서도 부엌에 들어간 할머니를 경계하는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그때 할머니가 다시 나와 남자의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왜 이걸 감추셨어요? 얼빠진 것들 같으니. 안방에 들어가면 이불이랑 베개 있으니까 얼른 들어가. 할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안개 속에서 육지로 가는 배가 어디서 다른 섬으로 가는 배라면 몰라도 그 말을 듣고 남녀는 소름이 끼쳐 말문이 막혔다. 망연자실 멀어지는 배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미 배는 안개 속에 파묻혀 시커먼 그림자만 남기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이미 배는 안개 속으로 사라져서 이제 그 시커먼 그림자만 흐릿하게 보일 뿐이었다. 남자는 어깨를 잔뜩 움츠린 여자에게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부엌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내민 채 말했다. 얼빠진 것들 같으니라고. 안방에 들어가면 장롱 안에 이불이랑 베개 다 있으니까 들어가. 말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 묘한 긴장이 느껴졌다. 남자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도 대답을 못했다. 여자의 얼굴은 잔뜩 질린 상태였고 두 사람 모두 이 섬에서의 기묘한 기운을 피하지 못한 듯했다. 그들이 나가야 할 배는 이미 떠나버렸고 민박집을 떠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할머니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자 두 사람은 그제서야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펴고 잠자리를 정리했다. 하지만 이곳에 온 이후부터 계속되는 찝찝한 기운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있던 남자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안개에 덮인 이 섬은 뭔가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았다. 자기야, 괜찮아?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불안한 밤을 보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남자는 잠에서 깨어났다.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섬은 안개 속에 잠겨 있었고 불안함은 여전히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여자는 자고 있는 듯 고요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았다. 어디선가 할머니가 일찍 일어나 장작을 패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이끌려 그는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부엌에는 할머니가 조용히 장작을 패고 있었다. 할머니,
저희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나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 남자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대답했다. 오늘은 배가 안 뜰 거야. 이 섬에서 나가려면 며칠은 더 있어야 할지도 몰라. 그 말에 남자는 다시 한번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육지로 나갈 방법이. 남자가 말을 잇기도 전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선 방법이 없어. 안개가 거치지 않는 한 배는 절대로 못 뜨지.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섬에 갇혔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남자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 여자에게 그 사실을 전했다. 여자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듯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녀는 남자의 손을 꼭 쥐며 물었다. 남자는 답을 찾으려 했지만 이곳에서 나갈 방법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일단 오늘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안개가 거칠 수도 있으니까. 남자는 그녀를 달래려 했지만 스스로도 그 말이 허무하게 들렸다. 그날 하루는 그저 조용히 흘러갔다. 할머니는 계속 집안을 오가며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했고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이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자 두 사람은 다시 불안한 마음을 안고 침대에 누웠다. 섬은 여전히 안개에 휩싸여 있었고 그 안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섬은 더욱 조용해졌다. 마치 세상이 온통 안개 속에 갇혀 시간마저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남자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였다. 여자는 이미 곤히 잠든 듯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이대로 계속 있어도 괜찮을까? 불안감에 시달리던 남자는 결국 잠에서 깨어 방을 나섰다. 민박집은 너무나 조용했다. 마치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는 듯했다. 부엌 쪽에서 할머니가 움직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으며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 민박집에는 이상한 기운이 있었다. 왠지 모르게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마치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방마다 닫힌 문들, 그리고 그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문득 그는 민박집 한쪽에 놓인 작은 문을 발견했다. 이상하게도 그 문은 다른 곳과는 다르게 마치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장소처럼 느껴졌다. 남자는 망설였지만 이 기묘한 호기심을 멈출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안쪽은 생각보다 더 어두웠다. 그곳은 창문이 전혀 없는 작은 방이었다. 남자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한참을 들어가자 작은 등불이 켜져 있었고 그 비달에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잔뜩 쌓인 오래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 책을 집어들었다. 책의 표지에는 아무런 글씨도 없었고 제목도 없었다. 그는 책을 천천히 펼쳐보았다. 책 안에는 기묘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어딘가 익숙한 듯하면서도 동시에 불길한 느낌이 드는 그림들이었다.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와 안개에 휩싸인 섬, 그리고 그 안에 홀로 서 있는 작은 집. 그 그림들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너무나 흡사했다. 이건 뭐지? 남자는 책장을 넘길수록 숨이 막혀왔다. 점점 더 불안감이 커지며 뭔가 이곳에서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문이 갑자기 닫히며 덜컥거리는 소리가 났다. 남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문은 완전히 닫혀버렸다. 남자는 서둘러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뭔가가 그를 가둬놓은 듯했다. 그는 문을 세게 밀어봤지만 소용없었다.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지며 방 안의 등불마저 꺼졌다. 어둠 속에서 남자는 숨을 고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그때 어딘가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자고 가라. 남자는 그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 속삭임은 방 안 어디선가 들려왔지만 그가 정확히 그 출처를 알 수 없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문을 다시 한번 열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열렸다. 남자는 재빨리 밖으로 나와 다시 한번 문을 닫았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을 때 그가 들어갔던 그 작은 방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듯 보였다. 그 자리에 있던 것은 그저 빈 벽뿐이었다. 남자는 기이한 공포감에 휩싸인 채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여전히 잠들어 있는 여자 옆에 앉아 자신이 방금 겪었던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남자는 여자를 깨워 어젯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 했다.
그러나 여자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자기, 무슨 소리야? 그런 방은 없었잖아. 남자는 혼란스러워하며 다시 한번 그 방을 찾아보려 했지만 그가 본 그 문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 하루는 두 사람 모두 무언가 불안한 기운에 휩싸인 채 지냈다. 남자는 할머니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물어보려 했지만 할머니는 그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는 이 섬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섬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고 불안한 밤을 다시 맞이하게 되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남자는 전날의 경험이 꿈이었길 바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기묘한 방과 책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여자는 피곤한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남자는 한동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다. 그러나 한밤중 갑자기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남자는 눈을 떴다. 방 안은 어둡고 정적이 가득했다. 남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폈다. 문은 약간 열려 있었고 복도에서 기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 복도로 나섰다.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고 그가 전날 봤던 그 방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소리가 들렸다. 바로 아래층에서 무언가 끌리는 소리, 마치 무거운 물건을 움직이는 소리 같았다. 남자는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소리는 부엌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가 부엌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는 놀라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남자는 할머니의 얼굴이 이상하게 일그러져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눈이 더 깊이 패여 있고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남자는 불안하게 물었다. 그때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기선 나갈 수 없어. 아무도 나갈 수 없어. 그 말에 남자는 얼어붙은 듯 가만히 서 있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끈적하게 들려왔다. 이 섬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여기 온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그녀의 말은 점점 무겁고 느리게 이어졌다.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뒤로 물러섰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는 불안한 기운을 감지하며 물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들은 돌아가지 못해. 여긴 그들의 묘지야.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어. 아무도. 그녀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중얼거리며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뭔가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남자는 여자를 깨우고 할머니와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여자는 남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자기, 왜 그래?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냥 지금은 배가 없을 뿐이잖아. 여자는 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남자는 이미 할머니의 말이 진실임을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이 지나도 배는 오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자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여자는 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남자는 점점 이 섬에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확신에 사로잡혔다. 그는 더 이상 이곳에서 기다릴 수 없었다. 그날 밤 남자는 홀로 민박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여자에게는 미안했지만 그가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영영 갇혀버릴 것 같았다. 남자는 작은 배낭 하나를 들고 조심스럽게 민박집을 빠져나갔다. 어둠 속에서 그는 짙은 안개를 뚫고 섬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려 했다. 섬을 한 바퀴 돌며 주변을 살폈지만 어디에서도 배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멀리 떠나버린 배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때 멀리서 불빛 하나가 보였다. 남자는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다. 불빛은 바닷가 근처에 있는 작은 등대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그곳으로 달려갔다. 등대는 오래되고 낡은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그곳에 가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남자가 등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비어 있었다. 등대는 허름한 모습이었고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듯했다. 그러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남자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는 작은 계단이 있었고 그는 그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갔다. 계단을 오르며 그는 계속해서 이 섬의 비밀을 찾고자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등대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곳에서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다. 문서에는 오래된 섬의 기록들이 적혀 있었다. 그 섬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이 섬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저주가 있었다. 그리고 그 섬을 떠나지 못한 이들은 모두 섬의 일부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였다. 남자는 그 이야기를 읽고 충격에 빠졌다. 이 섬은 단순한 섬이 아니었다. 이곳에는 무언가 어둡고 불길한 힘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 힘에 의해 이곳에 갇혀버린 것이었다. 남자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는 서둘러 등대를 내려와 민박집으로 돌아가 여자를 데리고 이 섬을 떠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남자는 등대를 나서서 서둘러 민박집으로 돌아갔다. 그가 방으로 들어왔을 때 여자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남자는 그녀를 깨웠다. 자기야, 일어나.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해.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하지만 여자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였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여자는 그저 피곤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섬은 저주받았어. 우리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영원히 갇힐 거야. 남자는 숨 가쁘게 말했다. 그러나 여자는 여전히 그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냥 배가 없어서 못 나가는 것뿐이잖아.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녀는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남자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다. 아니야.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내가 등대에서 뭔가를 발견했어. 이 섬은 저주받았어.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전설이 있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될 거야. 남자의 말에 여자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녀는 그의 말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언가가 정말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잠식했다. 그녀는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래, 그럼 우리 빨리 나가자. 하지만 어떻게 나갈 수 있지? 여자가 묻자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등대 근처에 뭔가 있을 거야. 그곳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들은 서둘러 민박집을 나섰다. 밖은 여전히 안개가 자욱했고 길을 찾는 것은 어려웠다. 하지만 남자는 그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에 눈앞에 안개를 뚫고 나아갔다. 그들은 등대를 향해 다시 걷기 시작했다. 등대에 도착했을 때 남자는 문을 열고 여자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가 등대의 꼭대기에 도착했다. 남자는 등대에서 발견한 문서를 다시 펼쳐 여자의 손에 건넸다. 여자는 문서를 읽고 난 후 더 이상 남자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문서에는 섬에 대한 저주와 이곳에 갇힌 사람들의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들은 이 섬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이 섬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다. 남자는 등대 바깥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섬의 끝으로 가면 뭔가 나갈 수 있는 단서가 있을 거야. 우린 지금 당장 떠나야 해. 여자는 그를 따라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등대를 내려와 섬의 끝으로 향했다. 안개 속에서 길을 찾기란 쉽지 않았지만 남자는 본능적으로 그 길을 찾아갔다. 섬의 끝자락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절벽과 바다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이게 다야? 여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그 순간 바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남자는 눈을 크게 뜨고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낡은 배처럼 보였다. 그 배는 서서히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저건. 남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배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 위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 그림자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린 타야 해. 남자는 결심한 듯 말했다. 그러나 여자는 망설였다. 정말 이 배를 타도 괜찮을까? 남자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이곳에 남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더 강했다. 이 배를 타고 나갈 수 있을 거야. 다른 방법은 없어. 그들은 배에 가까이 다가갔다. 배는 낡고 발에서 마치 오랫동안 바다에 떠돌았던 듯 보였다. 남자는 여자의 손을 꼭 잡고 배에 올랐다. 배가 출발하자 그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배는 너무 조용했다.
그리고 그 배 위에는 그들과 함께 있는 그림자가 있었다. 저건 누구야?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그 그림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것은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나 그 시선은 분명 그들을 향해 있었다. 배는 바다 위를 떠돌았지만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배 위에 있는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남자와 여자는 그 그림자를 피하려 했지만 배는 좁았고 그들을 둘러싼 안개는 더욱 짙어졌다. 그들은 이곳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 그림자가 남자에게 다가왔다. 그는 숨을 멈췄다. 그림자는 그에게 무언가 말을 건네려는 듯 가까이 다가왔다. 그림자가 남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남자는 숨이 막힐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림자는 마치 안개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듯 조금씩 그의 시야에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올수록 남자는 그것이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사람이었지만 마치 수십 년 동안 바다 위에서 떠돌아다닌 듯한 모습이었다. 옷은 해지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 눈은 깊이 파여 눈동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여자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녀도 이미 그림자의 존재를 인지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우린 여길 빠져나가야 해. 남자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어 말했다. 그러나 그림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것은 그들의 앞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 순간 그림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도 여기서 나갈 수 없어. 그 목소리는 마치 깊은 바다 속에서 울려 나오는 것 같았다. 그 말은 남자의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 배는 우리를 데려다 줄 거야. 남자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확신이 없었다. 그들은 정말 이 배가 자신들을 육지로 데려다 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다. 그림자는 다시 한번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배는 돌아갈 수 없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여기 온 사람은 아무도 돌아갈 수 없어. 그 말을 남긴 뒤 그림자는 안개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갔다. 남자와 여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배는 계속해서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었지만 그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떻게?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그 역시도 두려움에 휩싸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그들은 배 위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배는 여전히 바다 위를 떠돌고 있었고 그들을 둘러싼 안개는 점점 더 짙어져 갔다. 그때 배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바다 속에서 무언가가 배를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건 뭐야? 남자가 외쳤다. 배는 점점 더 흔들리며 그들을 위협했다. 여자는 비명을 질렀다. 배가 바다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남자는 여자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했지만 그들의 몸은 점점 더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는 끝까지 그녀를 붙잡고 있었지만 배는 이미 깊은 바다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물속에서 그들의 시야는 흐릿해졌고 남자의 숨은 점점 더 가빠졌다. 그는 필사적으로 물속에서 버티려 했지만 결국 그도 여자를 놓치고 말았다. 그 순간 그의 앞에 다시 그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곳은 너희의 묘지야. 돌아갈 수 없어. 그림자는 그렇게 말하며 서서히 사라졌다. 남자는 눈을 떴다. 그는 다시 민박집 방 안에 누워 있었다. 숨이 거칠게 몰아쉬어졌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옆을 보니 여자가 그의 곁에서 자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흔들며 불렀다. 자기야, 일어나. 우리 여길 나가야 해. 그러나 여자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기, 진정해.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꿈꾼 거야. 그녀는 그를 안심시키려 했다. 남자는 순간 혼란스러웠다. 그 모든 것이 꿈이었나?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일일까?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슴속 깊이 느껴지는 그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 우리가 여길 떠나야 해. 여긴 안전하지 않아. 남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여자는 그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면 여길 나가자. 두 사람은 서둘러 민박집을 나와 다시 한번 섬의 끝자락으로 향했다. 안개는 여전히 짙었고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은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 그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고 그것은 다시 한 척의 낡은 배였다. 두 사람은 그 배를 향해 걸어갔다. 배가 그들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듯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그들은 배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배에 오르려는 순간 배 위에서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또 다른 그림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배에 오르면 너희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그 목소리는 다시 들려왔고 두 사람은 발걸음을 멈췄다. 그림자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발걸음을 멈춘 채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남자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이 배를 타면 정말 그들이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림자의 경고와 함께 그를 짓눌렀다. 하지만 여전히 섬에 남아있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여자는 남자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정말 이 배를 타야 할까? 이대로 섬에 남으면. 남자는 잠시 여자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섬에 남아있는 것이 그녀에게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명백했다. 이 섬에서 더 이상 그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굳어졌다. 이곳에 남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우린 이 배를 타야 해. 남자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여기 남아있으면 우리도 결국 이 섬의 일부가 될 거야. 그림자가 말한 저주가 사실이든 아니든 우린 시도라도 해야 해. 여자는 망설이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이미 남자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 섬은 그들을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발걸음을 내디뎠다. 배에 오르자 안개가 더욱 짙어졌고 바다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배 위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흔들리는 배에 몸을 맡겼다.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의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이번엔 남자는 그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배가 어디로 가든 그저 이 섬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심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배는 서서히 출발했다.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기 시작한 배는 어둠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었다. 남자와 여자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섬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우린 해낼 거야.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여자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배가 갑자기 큰 충격과 함께 휘청거렸다. 두 사람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들은 배가 무언가에 부딪혔음을 알 수 있었다. 남자는 서둘러 일어나 주변을 살폈다. 무슨 일이야? 여자가 두려운 목소리로 물었다. 배는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며 갑자기 속도를 줄였다. 그들이 보지 못했던 바다 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그들을 잡아당기는 듯했다. 그림자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말했다. 너희는 여길 떠날 수 없다. 이 섬은 너희의 묘지다. 그 순간 배는 완전히 멈췄다. 남자와 여자는 공포에 휩싸여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림자는 차갑게 말했다. 배는 마치 무언가에 묶인 듯이 꼼짝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바다 위에 떠있는 그 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림자의 말이 점점 그를 짓눌렀다. 이 섬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걸 걸었던 그의 노력은 무용지물이었다. 그림자는 그들이 이곳에 남아야 한다는 운명을 이미 결정한 듯 보였다. 아무도 돌아갈 수 없다. 그 말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어렸다. 이제 그들은 이 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배는 여전히 바다 위에 떠 있었고 두 사람은 그곳에서 고립된 채 있었다. 바다는 고요했고 안개는 점점 더 짙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 배에서 영원히 떠돌게 되었다. 섬은 다시 안개 속에 감춰졌고 그들은 그 안에서 길을 잃었다. 그들이 원했던 자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배 위에서 절망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시간은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어디로 갈지 모르는 채로 바다 위를 떠돌고 있었다. 안개는 더 짙어져 주변의 모든 것을 삼켰고 그들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되었다. 남자는 여자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린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도 이제 자신들이 이 섬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배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남자와 여자는 동시에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폈다. 배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고 서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남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다시 배가 가는 방향을 보며 입을 열었다. 아마도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려는 걸지도 몰라. 그는 믿을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배는 더 이상 바다 위를 떠도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걸까? 여자가 물었다. 남자는 답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저 배에 몸을 맡긴 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무언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배는 점점 더 빠르게 움직였고 그들은 안개 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배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배는 멈췄다. 두 사람은 조용히 숨을 죽인 채 주변을 살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앞에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해안가에 도착한 것이었다. 남자와 여자는 경악한 표정으로 배 밖을 내다보았다. 그들이 서 있던 곳은 섬의 반대편 해안이었다. 여태껏 걸었던 길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지만 분명히 섬의 일부였다. 이건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남자는 혼란스러워했다. 그들이 본 것은 그저 조용한 해안과 텅 빈 해변뿐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남자는 다시 한번 그림자를 떠올렸다. 그 그림자가 말한 대로 이곳은 그들이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만 사로잡히지 않았다. 이 섬의 비밀을 풀어야 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반드시 있을 거야. 남자는 결연하게 말했다. 여자는 그의 결심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린 여기를 떠날 수 있어. 방법을 찾아내자. 그들은 서둘러 배에서 내려 해안가로 발을 내디뎠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섬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해변을 걷던 그들은 곧 낡은 건물 하나를 발견했다. 그 건물은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듯한 모습이었지만 내부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저기 누가 있는 것 같아. 남자가 중얼거렸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 건물에 다가갔다. 문은 약간 열려 있었고 안에서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뒤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노인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손님이 찾아왔구먼. 남자와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했다. 이곳에 누군가가 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여긴 어떻게 된 곳이죠? 우리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남자가 물었다. 노인은 그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 섬에 온 사람은 떠날 수 없소.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이 섬은 그저 하나의 집일 뿐이요. 노인의 말은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다. 떠날 수 없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절박하게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다. 이 섬은 너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섬을 선택한 것이요. 섬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떠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 말에 남자와 여자는 충격을 받았다. 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그들의 모든 시도가 사실은 그들 자신을 붙잡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린 이곳에서 나가고 싶어요. 남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노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진정한 답을 찾아야겠지.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 섬의 비밀을 마주하라.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묘한 힘을 담고 있었다. 남자와 여자는 그 노인의 말을 따라 다시 섬의 깊은 곳으로 향했다. 이제 그들은 이 섬의 진정한 비밀을 풀어야만 했다. 그들이 이 섬에 갇힌 이유, 그리고 그들이 마주해야 할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다. 안개는 여전히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섬의 마지막 비밀을 찾아내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노인의 말을 되새기며 다시 섬의 깊은 곳으로 향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물리적인 탈출구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이 섬은 그들의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었고 그 두려움을 마주해야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그들 앞의 길은 불확실해졌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결연한 마음으로 걸어 나아갔다. 이 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 남자가 굳건히 말했다. 여자는 그의 말을 믿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그것을 이겨내면 길이 열릴 거야. 그들이 섬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주인은 점점 더 기이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길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고 나무들은 마치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바람은 속삭이며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넌 결코 이곳을 떠날 수 없어. 이곳이 너의 운명이야.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마치 그들의 마음속 깊은 두려움을 자극하는 듯했다. 남자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그 목소리는 그가 어릴 적부터 느껴온 두려움이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가 항상 피하고 싶었던 감정들이 이 섬에서 그를 가두고 있었다. 여자는 그의 손을 잡고 그를 격려했다. 포기하지 마. 이건 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남자는 깊게 숨을 내쉬며 다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들은 이제 두려움이 자신들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이 섬의 가장 깊은 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 커다란 절벽이 나타났다. 절벽 아래로는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가 이어졌고 그 위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했다. 이곳이 끝인가? 여자가 조용히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절벽 끝으로 다가갔다.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차분히 다스렸다. 그는 깨달았다. 이 절벽은 단순한 물리적 경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늘 두려워하던 한계, 자신을 가로막는 벽이었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한계야. 이 절벽을 넘어서면 우린 자유로워질 거야. 남자는 결심을 굳히며 말했다. 여자는 그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함께 해보자. 남자는 여자의 손을 잡고 절벽 끝에 서서 안개 속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은 끝없이 이어지는 공포의 심연 같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우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남자는 속삭이며 발을 내디뎠다. 두 사람이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자 안개 속에서 그들을 잡아당기는 듯한 공포는 사라졌다. 대신 그들은 마치 공중에 떠있는 듯한 자유를 느꼈다. 그들은 그 어떤 힘도 자신들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이제까지의 어둠과 절망이 아니라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맑은 하늘이었다. 섬은 더 이상 그들을 가두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우린 해냈어. 남자는 여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린 이겼어. 그들은 이제 섬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 자신들이 갇혀있던 섬은 더 이상 저주받은 장소가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갇힌 두려움을 극복했다. 그들은 마침내 섬을 벗어났고 그들을 기다리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갔다. 그들의 두려움은 더 이상 그들을 얽매지 않았고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